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에디트 폴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에디트 화면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초 도형들로 최대한 실습을 해서 기능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그다음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 진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브와 로테이트, 스케일은 이전 강의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전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익스트루드 리전입니다. 잡아주고 꼭 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면이 아니어도 익스트루드는 진행이 되지만 버텍스 하나만 잡고 익스트루를 하게 되면은 정말 딱 버텍스 하나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후 작업에서 이 부분을 눈치를 못 채면은 모델링의 형태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하면 지금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엑스레이 기능을 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한쪽 프론트 사이드 뷰에서 볼 때는 꼭 이 엑스레이 기능을 켜주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특별하게 원하는 형태가 있다면 이렇게 엣지만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를 여름 박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케이스를 눌러서 이 면을 지워주고요. 그러면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엑스레이도 껐다가 켜주면서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한 개가 틀렸다면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작업 중일 때 재차 확인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이 면을 이제 지워 볼 건데 지우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면을 잡아줘서 지워줄게요. 면을 잡고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버텍스만 지울 거냐, 엣지만 지울 거냐, 페이스만 지울 거냐, 아니면 only 엣지와 페이스만 지울 것이냐, 버텍스를 남긴 채로 페이스와 엣지만 지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딱 페이스만 지울 것이냐를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로 요 면을 잡아줬다면 지우는 방법은 only face나 페이스 혹은 전부 다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페이스, only 페이스만 지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엣지와 버텍스가 전부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딱 요 면만 지워지게 된 거죠. 여기서 페이스를 누르면 전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던 게 전부 다 지워졌죠. 그래서 꼭 지울 때 원하는 옵션 값을 선택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only 페이스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이 남아 있습니다. 버텍스와 엣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로 잡아줘서 지울 때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은 버텍스로 지울 때입니다. 만약에 버텍스로 지울 때는 요 4개를 오히려 다 잡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텍스로 버텍스만 지운다고 하면은 딱 요만큼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남죠. 그러면 아까 페이스에 페이스만 지울 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버텍스를 잡아주고 여기서 버텍스로 지워주면 요 포함되어 있던 면들 전부 다 같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 버텍스가 지워지기 때문에 요 면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텍스를 지워줄 때 어떤 부분을 지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엣지로 만약 지운다고 하면은 버텍스 모드에서 엣지로 지운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도 지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이 엣지가 다 만나야지 페이스가 형성이 되죠. 근데 엣지가 없으니까 지금과 같이 여기에 떨어져 있으니까 페이스도 같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할 때는 요거에 대한 인지를 해주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엣지는 똑같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엣지로 이렇게 지워주면 네, 요만큼 면이 지워지고 여기는 다 남게 되죠. 반대쪽 면을 버텍스로 지워준다 했을 때 잡고 버텍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버텍스 요 네 면을 잡아주면 지금 버텍스를 잡았는데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선택이 돼요. 왜냐면 내 점이 내 엣지가 만났기 때문에 페이스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텍스 모드로 선택했음에도 페이스로 지워주면 동일하게 딱 페이스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 면을 지금 뻥 뚫려 있는 걸 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F, 단축키 F를 눌러주면은 필이라고 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단축키 기능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로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되죠. 요거는 다른 쪽도 동일합니다. 요 페이스를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딱 이만큼만 확장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부분만큼만 익스트루드를 하고 싶으면 요 잡아주고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면 딱 이만큼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 점들은 다 무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수정이 전부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엣지를 잡아주고 무브 움직이면 동일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 로테이트를 움직여주면은 맞춰서 각도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양을 천천히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당연히 여기에선 스케일 값도 적용이 됩니다. 엣지를 잡아주고 스케일을 눌러주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대신 축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축
해당하는 엣지를 잡았기 때문에 Y축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베벨입니다. 베벨은 이제 모델링의 매끄러운 면을 위해서 작업해주는 기능입니다. 베벨은 엣지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엣지를 잡아주고 베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막대기가 하나 뜨는데요. 요거를 늘려주면은 이렇게 요만큼 매끄럽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만큼 페이스가 생성이 되면서 더 매끄러운 베벨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키패드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곡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인접면에서 베벨을 적용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베벨이 적용이 되겠죠. 이만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하던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요 엣지가 이 구간들과 겹쳐 있기 때문에 베벨이 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요만큼의 엣지들이 지금 다 겹쳐져 있죠. 여기 엣지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5가지 엣지가 겹쳐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베벨을 적용했을 때 이것도 같이 맞춰서 매끄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이 라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이 선도 같이 타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베벨이 만들어진 거죠. 다음은 루프컷입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R이고요. 컨트롤 R을 눌러도 되고 여기서 루프컷을 눌러주면 이와 같은 지금 노란색 선이 보일 겁니다. 근데 노란색 선이 아무 때나 뜨지가 않는데 이 루프컷은 엣지를 기준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란색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루프컷은 이 형태에서 딱 이 축에 맞춰서 잘라낸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선에 갖다 대면은 Z축만큼 여기가 분리가 된다라고 써져 있죠. 보여지죠. 노란색 선이. 그 다음에 이쪽 선에 갖다 대면 지금 딱 요 Y축을 기준으로 전부 다 이 형태대로 잘라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잘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누른 직후에 지금 여기는 약간 복합적인 형태라서 그런데 옆에서 큐브로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루프컷을 적용해주면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은 위치를 바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끝이 아니라 누르면 딱 정 가운데에 잡히게 되고 누른 상태로 움직여주면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가운데에서 좌우 공간도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요 노란색으로 안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컷은 이후 작업 때 만약에 딱 요 공간만큼만
빼고 싶다 했을 때 루프 컷으로 여기 한 줄, 이렇게 한 줄 그어주고 나서 탭키로 버텍스 모드 들어가면 이만큼만 따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은 점점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 컷도 모델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특히 블렌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루프 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축에 맞춰서 잘라지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 이만큼을 내 마음대로 자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혹은 요렇게, 혹은 뭐 요렇게 원하는 대로 자르고 싶다 했을 때는 루프 컷이 아니라 여기는 나이프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프를 눌러주면 마우스 커서가 칼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요. 엣지를 눌러주면 기준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아직 생성이 안 됐지만 버텍스가 여기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엣지를 기준으로 점을 찍어주면 지금 요만큼은 이제 가선이 그어진 겁니다. 요만큼을 이제 쪼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나이프를 적용하는 게 나이프 기능을 입힌 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누르고 지금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지금 여기 보면 해제가 안 됩니다. 누르면 원하는 곳을 찍히고 아예 이걸 해제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나이프가 잠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이프를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눌러주고 그어주면은 나이프 선이 그어지고 엔터를 눌러주면 나이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만큼의 익스트루드가 가능하겠죠. 여기 내 버텍스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트 모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상단에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차근차근 실습으로 기능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에디트 모드에서 이 기능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베벨, 루프 컷, 나이프, 요 4개, 이 4가지 기능을 한번 큐브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큐브에서 버텍스 하나만 잡고 배발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시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한번 안 되지만 버텍스 하나만 잡고 배별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큐브를 기준으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베벨은 엣지에서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영역도 키워보고, 그 다음 루프 컷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모델링을 이 형태를 잘라보기도 해보고, 나이프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찍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프를 잠시 해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적용하는 방법은 엔터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 천천히 에디트 모드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컵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따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컵인 만큼 위에가 뚫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only 페이스만 뚫어줍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를 켜주고 버텍스 모드로 와인잔의 입구처럼 줄여줍니다. 그 다음 와인잔은 좁았다가 넓어져서 이러한 타원을 가지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만큼 넓어져야 됩니다. 요거는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잡아주고 이만큼 잡아주고 S 눌러서 사이즈 좀 조절해주고 적당하면 2 다음에 S 눌러서 2로 잡아주고 고정시켜준 다음에 S로 살짝 줄여주고 2 눌러주고 S 눌러서 줄여주고 2 눌러주고 S 눌러서 줄여주고 그러면 Y잔의 윗부분 형태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기둥이 있어야겠죠. 기둥은 그대로 지금 밑에 면이 잡혀 있는 데에서 E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면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굵죠? 그러면 다 잡은 상태에서 S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줄게요. 그 다음 E 여전히 굵죠? 조금 더 줄여주고 E 내려주면 이렇게 가는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만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이 이 컵의 밑 받침대 부분. 요거는 똑같이 E 눌러서 위아래 높이만큼 맞춰주고 S 눌러서 벌려줄게요. 약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E 눌러주고 살짝만 내려줄게요. 그러면 와인잔의 컵 밑부분이 완성이 되죠. 지금 위에를 비례를 안 맞춰서 다시 좀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고 S 눌러서 영역 확장 디테일로 밑으로 E 눌러서 살짝 그러면 이와 같은 와인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컵이 많이 투박한데 여기에 디테일을 더하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요걸 적용시켜주면 조금 매끄럽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베벨을 꼭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이 가는 부분이 지금 똑같이 면이 나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 구조가 직각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 들어가게 돼서 조금 더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베벨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 강의는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크게 잡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와인잔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원통, 그 다음 기둥, 다시 밑바닥 3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린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냈죠. 베벨을 적용했을 때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든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컵 밑부분은 매끄럽게 다듬어졌죠. 요 기둥, 요 접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R 잡아서 위로 쭉 늘려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럼 아까 요 모양이랑 많이 달라졌죠. 컨트롤 R로 베벨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엣지를 눌러서 요 엣지를 잡고 베벨을 적용시켜 줘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잡히게 되죠. 또는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위로 당겨주면은 똑같이 베벨과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밑부분도 동일하게 베벨로 잡아줘 볼게요.
이쪽 라인 Shift Alt 누른 상태로 다 잡아주고 베벨 올려주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를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더 촘촘한 베벨이 되기 때문에 짐과 같은 요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부분도 조금 다듬어 줄게요. 다시 여기서 베벨에서 플러스 2번, 밑에도 베벨 플러스 2번. 그러면 이와 같은 깔끔한 원하던 모양의 Y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제작법은 뒷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쓰지 말아 주시고요. 요 와인잔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고 에디트 모드로 진입해서 맨 위쪽 라인 Shift Alt 누른 상태로 다 잡아주고 지워주고 only face만. 그러면 일단 구멍이 뚫린 상태로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엑스레이를 켜주고 맨 윗부분을 다 잡아준 다음에 S 눌러서 줄여줍니다. S 누르면 이렇게 원 면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와인잔과 똑같이 무브 위로 올려주고 익스트루드로 내려주고 살짝 줄여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사이즈 줄여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S로 사이즈 줄여주고. 됐죠? 그러면 와인잔의 윗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기둥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E 눌러서 밑받침 높이만큼 맞춰주고 그 다음 S로 밑받침의 영역만큼 확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살짝만 다시 E 눌러서 내려주면 와인잔 완성입니다. 와인잔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까 큐브를 에디트 모드에서 손을 봤었죠? 이번엔 UV 스페어에서 면이 너무 많으니까 16 곱하기 16으로 맞춰주고 여기서 버텍스로 위치를 변경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엣지를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 페이스를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UV 스페어 말고 아이코 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여기서는 루프 컷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컨트롤 R을 누르면 여기 보면은 루프 컷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버텍스만 찍히게 됩니다. 아이코 스페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 도형 작업할 때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익스트루드가 실린더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이코스페어에서는, UV 스페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코스페어에서 루프 컷이 안 된다면 나이프로 하면 되는 건지, 혹은 나이프로 어떻게 원하는 곳을 자르면 될지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러스에서는 동일하게 익스트루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러한 면만 잡고 익스트루드 잡아주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베벨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기초 도형을 기준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한번 큐브, UV 스페어, 아이코 스페어, 실린더, 콘에서도 루프 컷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토러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점 편집, 선 편집, 면 편집해보고 익스트루드, 베벨, 루프컷, 나이프 한번 전부 다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새로 열어주고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일단 한번 기초 도형 중에도 블렌드에서 제공하는 몽키부터 한번 해볼게요. 탭 눌러서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선이 그어지게 되는지, 자, 보시면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쭉 그어집니다. 대신 눈 부분에 거치지가 않죠. 눈을 피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면이, 이 오브젝트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자, 이 컨트롤 점을 하나 짓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플러스를 쭉 눌러주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쭉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룬도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 눈과 얼굴은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이 눈은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 얼굴과 결합된 오브젝트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만 잡아서 다중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눈만 선택이 되고 이 이상으로는 더 선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빼보면은 눈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조인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반대쪽 눈도 동일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두 눈을 뺐을 때 다시 한번 컨트롤 R로 확인해 볼게요. 탭 눌러서 컨트롤 R 누르면은
그렇죠. 눈은 애초에 따로 만들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R 루프 컷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팅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그어보면 지금 여기서 이어서 쭉 뒤통수로 가지 않고 귀로 바로 이어져서 여기서 끝나는 점, 여기서 끝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통수에 잡게 되면은 뒤통수는 귀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머리까지 잘 연결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기초 도형이라 해도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에디트 폴리가 좀 다양하게 폴리곤을 이 에디트 모드에서 하는 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또 가로선이 되어져 있죠. 이 위로 잡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다른 오브젝트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R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줄 확인할 수 있죠. 선이 딱 영역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로선, 가로선 전부 잘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고 늘리고 넓히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프는 특별하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영역은 크게 없죠. 오브젝트만 있으면 어떤 곳이든 다 나이프로 잘라낼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오브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하면 기존에 있는 이 형태와 다르게 나이프를 한 영역만큼 또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응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린더 부분에 나이프로 사각형 영역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위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면 이런 식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나이프 툴을 쓰지 않는다면, 이 나이프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실린더에서 뽑는 거는 그래서 맨 위에 면을 잡아주고 익스트루드로 면을 좀 작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원기둥으로만 나오게 되죠. 무조건. 왜냐면 맨 처음 시작점이 원이었기 때문에 원기둥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이프 기능을 쓰게 되면은 형태에 상관없이 오각형, 육각형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약간의 이러한 균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아주고 스케일 S 그 다음에 단축키 SY 0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일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겠죠? SY 0. 그 다음에 이 윗부분도 일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S, X, 0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일자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지원해주고 작게 만든 면에서 위로 쭉 뽑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원기둥만 뽑을 수 있는 형태에서 다르게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특별한 거는 이 콘이겠죠. 이 콘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점만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용되는 방식이, 루프컷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R을 해도 점만 보이게 되고, 또 다르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여기에 점이 찍혔기 때문에, 여기에 루프컷으로 점이 하나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컷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보시면 이렇게 루프컷이 들어가서 점이 생긴 부분만 이러한 형태로 루프컷이 적용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다 점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프컷이나 이러한 툴들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이후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제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숙지해 주시고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솟거나 위치 변경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